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강좌를 맡은 배현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6번째 강의로 전략적 제휴와 국제계약사업 1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적 제휴와 국제계약사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전략적 제휴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적 제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략적 제휴의 정의와 성격, 이점 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다국적 기업이 기업의 부가가치 활동 모든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다른 기업과 협력을 추구합니다. 국제 경영 활동에 있어서 광의의 전략적 제휴는 직접 수출이나 100% 지분 해외 직접 투자 방식을 제외한 여타 모든 기업 간 협력 형태를 총괄적으로 지칭합니다. 이때 기업은 나름의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때로는 라이센싱과 같은 계약 형태의 협력 방식을 택할 것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합작 투자와 같은 지분 방식의 협력 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기업의 구체적인 전략적 제휴의 형태는 시장 확대나 기술 개발 같은 구체적인 전략적 의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한편 협의의 전략적 제휴는 전통적인 국제 경영 활동 방식, 즉 100% 지분 해외 직접 투자와 라이센싱과 같은 정형화된 계약 방식을 제외한 기업 간의 협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업무 제휴나 지분 제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화면의 표에서 100% 지분 해외 직접 투자와 수출을 제외한 전략적 제휴를 나타내는데, 말씀드린 광의의 전략적 제휴와 협의의 전략적 제휴의 범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표는 오늘날 빈번히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전략적 제휴의 주요 형태와 국제계약 방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국제계약 사업 방식은 대체로 계약이 표준화되어 있고 산업에 따라 선호하는 계약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외식 산업의 경우 프랜차이징 계약이 보편화되어 있고, 호텔 산업의 경우 국제 경영관리 계약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턴키 계약의 경우 건설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청 생산인 경우 의료봉제, 신발, 완구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나 가전제품 같은 표준화된 소비재 산업에 많이 적용됩니다. 반면 업무 제휴 방식은 국제계약 사업과 달리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동일한 산업 내에서도 제휴기업에 따라 협력 내용과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에서 비교적 단기적인 성격을 보이는 업무 제휴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대략 기술 제휴, 생산 제휴, 조달 및 마케팅 제휴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제휴 당사자 간의 참여가 높고 장기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지분 제휴입니다. 지분 제휴에도 지분 참여, M&A, 프로젝트 합작 투자 등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업무 제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제휴는 기술 제휴, 조달 및 생산 제휴, 마케팅 제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제 업무 제휴에 따른 목적과 특성은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먼저 기술 제휴입니다. 기술 제휴는 대개 기술 개발 비용이 막대하고 기술 변화 속도가 큰
반도체, 자동차, 항공우주, 통신 IT 산업,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업종 간 또는 동종업종 간의 기술 제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종업종 간 제휴의 한 예로 2017년 현대자동차가 중국 최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바이두와 손잡고 사물 인터넷 자동차로 불리는 커넥티드카 개발을 위해 기술 제휴를 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양사는 우선 공동 개발한 통신형 내비게이션 바이두 맵 오토와 대화형 음성 인식 서비스인 두어 OS 오토를 신차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바이두와 함께 스마트 홈 서비스, 자동차 음성 인식 서비스, 자율주행 등 커넥티드카와 관련한 전 분야에서 협업하여 중국 인공지능 자동차 시장에 신속히 진출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삼성전자와 보잉사가 비행기 내 엔터테인먼트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선을 연구,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양사는 고급 디스플레이와 여행, 엔터테인먼트 및 기내 통신에 대한 무선 네트워킹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제휴에 합의했습니다. 동종산업 간 사례로 미국의 스텔란티스와 미국 FCA는 앞차와의 간격 유지뿐만 아니라 교통 신호까지 파악해 스스로 달리는 소위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을 도입한 기술 제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본사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많은 부품 공급업체나 하청업자를 기술 개발 과정부터 참여시키는 소위 게스트 엔지니어링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제품 컨셉 개발 과정부터 협력업체의 기술진을 참여시킴으로써 부품 설계 및 개발을 더욱 신속하게 수행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달 및 생산 제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 및 생산에서도 제휴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 및 공급 로지스틱스가 같이 활동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항공, 자동차 산업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선도자인 보잉에 대응한 에어버스는 처음 설립된 1970년 당시에는 유럽 기업 간 생산 제휴 컨소시엄 형태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글로벌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 생산, 부품 공동 사용 등 생산 제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TV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는 OLED 패널을 그동안 대만, 중국 등 중화권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QD OLED 패널 탑재 TV를 출시하면서 TV용 OLED 패널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삼성은 기존 공급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가격 협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처음으로 경쟁사인 LG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패널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2011년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에 뒤이어 LCD 패널 세계 3위 업체인 대만 전자제품 업체 치메이와 세계 5위인 일본 샤프사는 TV용 LCD 패널 생산을 제휴하기로 했습니다. 샤프는 치메이에 LCD TV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핵심 기술과 40인치 이상의 패널을 제공하고 대신 치메이에 20부터 39인치 LCD 패널 생산을 위탁해서 중형 패널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제휴 사례와 관련하여 삼성과 퀄컴 간의 생산 및 판매 복합 제휴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퀄컴의 모바일 칩 스냅드래곤 8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돼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퀄컴이 삼성전자의 주요 매출처에 이름을 올리면서 두 회사의 끈끈한 관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퀄컴은 서로에게 고객이면서 동시에 협력사인 물고 물리는 관계로 업계는 삼성전자와 퀄컴 동맹이 애플 TSMC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삼성전자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주요 매출처는 애플과 베스트바이, 도이치텔레콤, 퀄컴, 슈프림 일렉트로닉스 등입니다. 이 회사들의 매출액은 삼성전자 1분기 전체 매출액의 14%를 차지했습니다. 퀄컴은 미국 통신사인 버라이즌을 밀어내고 삼성전자 주요 매출처에 처음 포함됐는데 퀄컴의 모바일 칩인 스냅드래곤 8 1세대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생산한 덕분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퀄컴의 최신 5세대 이동통신인 5G 모뎀 칩도 생산하는데 이 역시 1분기 매출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퀄컴의 관계는 여전히 공고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이 퀄컴인 것처럼 퀄컴의 가장 큰 고객사도 삼성전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주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다수에는 퀄컴 칩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익률이 높은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 라인인 갤럭시 S 시리즈와 갤럭시 탭 S 시리즈에는 퀄컴의 상위 라인 칩이 장착됩니다. 또 삼성 스마트폰의 볼륨 모델인 A 시리즈에도 퀄컴 칩인 스냅드래곤 시리즈가 적용되고 인도 시장 주력 모델인 갤럭시 M 시리즈에도 퀄컴 칩인 스냅드래곤 시리즈가 사용됩니다. 삼성전자는 해마다 애플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시장도 애플의 아이패드에 밀리기는 하지만 갤럭시 탭 시리즈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퀄컴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고객사라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퀄컴은 한국을 중국, 북미와 함께 주요 시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퀄컴의 관계는 통신칩 시장 구도에서도 중요합니다. 퀄컴은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의 삼성전자와 iOS 진영의 애플에 모두 통신칩을 납품해 왔는데 애플은 자체 통신칩을 개발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이 퀄컴의 입장에서는 iOS 시장을 통째로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표 회사이자 애플의 대항마인 삼성전자와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것은 퀄컴이 바라는 그림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물론 변수는 있으나 최근 애플과 TSMC가 가까워진 것을 고려하면 향후 삼성전자와 퀄컴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략적 제휴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전략적 제휴와 국제계약사업, 국제 업무 제휴 중 기술 제휴와 조달 및 생산 제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의 제휴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번 시간에 이어서 마케팅 제휴와 국제 지분 제휴에 대해 살펴보고 전략적 제휴의 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